이번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이슈앤미디어 시간입니다.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팩트체크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우리말로 어떻게 보면 사실 확인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팩트체크는 그 미국의 정치 관련 저널리즘에서 유행한 것인데요. 어떤 정치인이 특정한 주장을 했을 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것을 파악하는 저널리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선거 공약으로 앞으로 매년 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어낸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난 20년간 계속 매년 5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또 큰 변동이 없는 이상 앞으로도 계속 5만 개씩은 매년 만들어질 거라고 볼 수 있다면 예. 아니, 이런 주장은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진실이라고 보기는 참 어려운 거거든요. 게다가 만약에 5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7만 개의 일자리는 또 사라지고 있다. 그렇게 됐을 때면 그 주장은 이제 완전히 거짓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러한 그 정치인의 주장이나 데이터들에 대해서 그 사실을 검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팩트체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언론에서 어떤 내용을 보도하기 전에 확인 과정을 거치는 것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일 텐데 이 사실 확인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얼마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저널리즘에서 진실 추구의 원칙은 이제 제1원칙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그러한 진실은 또 어떻게 보면 반드시 사실 확인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언론인들이 보게 되면 이제 보도 자료를 그대로 받아서 옮기거나 혹은 촉박한 기사 마감 시간 때문에 쫓겨서. 그렇죠. 쫓겨서 충분히 사실 확인을 못하고 이제 보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오보가 되기도 하는데요. 지난해 고래 회충과 관련된 보도 같은 경우에는 선충의 종류를 이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그런 오보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횟집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최근에는 일부 방송 뉴스가 팩트체크 코너라고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방송을 하던가 뉴스 사실은 이런 이름으로 예. 지면을 통해서 그 기존의 뉴스가 틀렸던 점 이런 것들을 또 짚어주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기사에서 이런 걸 봤어요. 식빵을 냉장 보관하면은 곰팡이가 생길까 안 생길까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좀 과학적인 내용도 이른바 그런 팩트체크가 되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런 가능한 것이고 오히려 과학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전에 인터넷을 떠돌던 괴담 중에서 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 네네. 그 할머니가 이제 길에서 오징어를 파는데 그 냄새를 한번 맡아보라고 사라고 그래서 맡아봤더니 기절을 해서 납치됐다. 이런 납치 괴담이 이제 돌기도 했는데요. 예. 네. 그 사실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쿵 막으면 이렇게 해서 쓰러지는 예. 그런 기절하게 되는 그런 마취제는 실제로는 없거든요. 그렇군요. 예, 게다가 이제 공기가 통하는 곳에서 오징어에 묻은 냄새를 맡고 기절한다는 거 굉장히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인데 네네. 그런데 이런 괴담이 심하게 우리 사회에서 유포된다면 과학 저널리즘은 당연히 그 해당 내용을 전문가의 증언이나 혹은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함으로써 일종의 팩트 체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괴담이 허위 사실이라고 이제 얘기해주면 시민들, 시청자 여러분들은 안심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그 식빵 보관과 곰팡이 발생 같은 문제들은 굉장히 그 과학적인 설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자세히 짚어보면 좋겠는데 식품과 관련해서 오해가 됐던 그 실험 가운데서 논란이 됐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이제 유사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예전에 썩지 않는 햄버거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 종편 채널하고 그 신문에서 썩지 않는 햄버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프로그램에서 비교했던 건 이제 패스트푸드하고 이제 슬로우푸드라고 볼 수 있는 일종의 수제버거를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했는데 네. 오래 두었는데 패스트푸드는 상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보존제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도 한 미국의 블로거가 12년 동안 썩지 않고 보관된 햄버거 이게 있었다라면서 이제 그 공개를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데 사실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시민들에게는 논란이겠지만 과학의 눈에서 보면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즉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중요 조건이라고 보는 그 수분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상태라면 예.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해당 글에서는 마치 방부제 때문인 것처럼 그 오인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거를 확실하게 증명해 줄 만한 연구 결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올해 4월에 이미 이야기된 바가 있는데요. 예. 그 한국의 그 식품위생안전성학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 학술 세미나에서
식품공학과 하상도 교수가 그 햄버거 뷔페를 검증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을 했었는데 그 실험에 사용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햄버거가 3주에서 8주 사이에 눈으로 이제 부패를 확인할 만큼 다 썩었고 그리고 빵의 보존료를 첨가하지 않고도 굉장히 썩는 시기가 늦었던 햄버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왜 그런가 봤더니 아마도 빵의 원재료인 밀가루가 굉장히 신선하고 베이킹 온도가 높아서 초기 세균수 및 일반 세균에 대한 오염도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오히려 깨끗했기 때문에 이제 늦게 그 부패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즉 처음에 안전한 재료를 사용하고 세균이 번식할 환경을 제거해주면 부패 속도를 상당히 늦출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해주신 식빵과 관련해서 이 사실 확인이 과학적으로 제대로 진행이 됐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예, 그 해당 기사를 보면 취재팀이 개별적으로 이제 7개의 종류의 식빵을 사서 100일가량을 관찰하고 그 곰팡이가 발생한 모습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이제 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보면 기본적인 과학적 절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난 몇 차례에 걸려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인 설계로서 그 과학적 방법으로서 대조군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또 최초 식빵 내 세균 이런 것들도 사실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심지어 실험 도중에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빵이 마르는 것을 방지한다 이런 이유로 식빵 봉지에 이게 작은 구멍을 뚫어서 임의적으로 이제 개입을 했거든요. 또 더 심각한 문제는 기사의 맥락을 전체적으로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제 빵에 방부제가 첨가된 것처럼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는데 특정 성분이 첨가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그것이 인체에 해로운 것인지 성분의 분석조차 의뢰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사실 검증이라고 하기에도 매우 부끄러울 정도로 매우 비과학적인 팩트 체크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뭐 먹는 거 식품 관련해서 비과학적인 내용이 나오면은 굉장히 이 혼란이 과중될 텐데 그렇다면 언론이 어떤 점들을 좀 조심해야겠습니까? 예,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만약에 포털 사이트에 썩지 정도라는 단어만 검색어를 입력을 하셔도 가장 먼저 많이 검색되어서 나오는 것이 썩지 않는 빵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미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비과학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실험 아닌 실험은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들을 낳기도 하고 과학에 대한 또 불신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언론이 과학적 방법론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 의견과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검증된 사실을 전하는 것이 과학 저널리즘의 역할이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